경남 지역 이슈를 심층 분석합니다.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더불어 증가한 사회 문제,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최근 경남도 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늘어나면서 소송도 또 안타까운 사건도 함께 늘고 있는데요. 층간소음 발생이 비극으로 변모하기 전 도민이 알아야 할 내용과 갈등 해소 방법 함께 짚어보죠. 오늘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상남도회 김창호 회장, 문일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늘면서 덩달아 늘어난 갈등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인데 경남 역시 이 층간소음 분쟁이 크게 늘어났다고 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노웅래 국회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경남 지역 층간소음 신고 건수를 모두 5,522건으로 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625건, 2017년 774건, 2018년 872건, 2019년 749건이었으며 네. 코로나 영향으로 받은 지난해는 1,444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네. 올해는 8월 기준 1,058건으로 경남에서만 한 달 120건, 네. 일평균 4건 층간소음 신고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경남의 5년간 층간소음 신고 연평균 증가율은 23.3%로서 네. 전국 평균 증가율 21.3%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로 보면 전국의 층간소음 분쟁 발생보다 경남이 더 높은 그런 상황이네요. 자, 문제는 이런 갈등이 다툼을 넘어서 사건이 되는 경우입니다. 변호사님께서도 이런 사건을 좀 실제로 접하시는지, 또 이런 문제가 전에 비해서 좀 늘어났다고 느끼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층간소음 신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이웃 사이에서 대화로 중재 해결되지 않고 갈등 상황이 늘어난다는 그런 말로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시민들의 거주 공간이 예전 주택보다 아파트 네. 같은 공동주택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더 늘어날 수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 간의 층간소음 중재가 되지 않으면 결국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네. 그로 인한 송사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 같은 경우도 실제로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이자료 사건, 또 형사고소 사건도 많이 늘고 있고요. 네. 솔직히 제가 또 운영하고 있는 로펌에서도 현재 층간소음 손해배상 사건을 현재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사실 모든 층간소음이 꼭 사건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데 대체로 어떤 경우에 극한 상황까지 좀 이어지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우리가 그 처음 시작의 그 형태를 보면은 처음에는 생활 불편이 약간의 언짢은 짜증으로 시작돼 가지고 네. 반복 누적이 되면서 서로 감정을 상하게 되어 행동으로 표시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심각한 상황 부분에 있어서 이게 감정 조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동기 유발에 의한 부분 발생되기 때문에 처음에 점차 누적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된 반복, 누적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그 엘리베이터에 이런 걸 좀 붙여놨더라고요.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이웃끼리 직접 해결을 하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던데 아마 크고 작은 분쟁을 좀 막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공동주택 관리하시는 소장님들께서도 좀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현장 관리직들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네. 예, 전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 주거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님들은 입주민 전체 민원 중에 층간소음이 약 40%를 차지하며 아시다시피 이로 인한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는 시점에서 네.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자, 최근 경남도에서 좀 획기적인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환경 분쟁 무료 서비스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갈등이 아까 말씀해주신 수치로 보면 획기적으로 줄었다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올해 1월부터 경남도에서 층간 소음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입주민들을 위해서 환경 분쟁 무료 중지 서비스를 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가 층간 소음 분쟁 때 현장 진단 등 적극적 중지에 따라서는 한편 또 층간 소음 저감 슬리퍼 등을 담은
층간소음, 뭐 제로 꾸러미 보급 등 뭐 갈등 원인 해소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강화된 서비스는 뭐 층간소음 제로 꾸러미 보급, 상호 자율관리, 실천 공동 협약, 뭐 협력 협약서 작성, 층간소음 예방, 뭐 안전문자 서비스 제공 등입니다. 또 하나 아파트 관리 주체 관리 사무소와 입주민의 뭐 자율 관리 협약을 중재해가지고 갈등 해결하도록 보자고요. 또 2차 중재 이후에 2차 항의와 보복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문자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등인데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제도를 보게 되면은. 네. 층간소음 발생 원인을 먼저 사전적으로 차단을 하고 이미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이를 조율하려는 서비스이긴 합니다만 네. 다소 좀 언론적인 내용들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 양 당사자 중 연 한쪽이라도 대화를 거부하게 되면은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관계적으로는. 그렇군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다는 네, 부분이 그렇습니다. 예. 미비점이다. 예, 예. 자,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어요. 서비스 내용을 보면 뭐 슬리퍼 등이 포함된 꾸러미를 보급을 하고 공동 협력 협약서를 작성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그런 부분도 도움은 되죠. 우선은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층간소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 환경조정위원회라든지 중재하는 우리 행정당국에서 그것을 빨리 시행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르는 환경 제로 꾸러미를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선조 지적하게 되면 네.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아까 말씀 주셨지만 그 관리사무소의 40% 민원이 층간소음과 관련된 민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런 민원을 받으면 관리사무소에서는 어떤 매뉴얼을 갖고 좀 해결을 하게 되는지 그 부분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층간소음이 발생되게 되면은 이게 이 관리사무소에서 네. 우리가 일단 그 신고를 접수를 하고 접수가 되면은 현장 조사를 실시를 한 다음에 네. 거기에 따른 걸 이제 별도로 층간소음 우리 신청서가 있어서 네. 거기에 이제 상호 따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를 보는 아래층과 네. 예를 든다면은 위층과 이 따로따로 불러가지고 사고 조사서를 조사를 하고 네. 거기에 따르는 걸 봐서 이제 그 내용대로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중재를 하는데 그 중재하는 내용에 있어서 우리 아래위층 간에 조금 이제 그 중개에 잘 호응이 되면은 네. 무사하게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네. 그것을 우선 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또 이렇게 그 이첩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는 전문가 분들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현장에 이제 오셔가지고 직접 소음 측정이라든지 분쟁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합니다. 순서는 우리가 절차 처리는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과정을 말씀해 주셨지만 모든 것이 사실은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앞서 말씀 주셨지만 층간소음 분쟁이 법적 다툼으로 생기는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법적 다툼으로 넘어가면 이 잘잘못이 잘 따져집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매우 어렵고요. 우선은 뭐 층간소음 그 자체만으로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송사가 많고요. 네. 즉 층간소음이 났는데 그게 당사자 간에 제대로 이제 해결이 안 되면 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해가지고 상대방을 협박한다든지 네. 또는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모욕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 말입니다. 또 그렇군요. 급기야 또 폭행을 하거나 흉기를 드는 경우도 뭐 최근에는 뭐 살인까지 뭐 그런 경우가 네. 발생했죠. 그러니까 층간소음 그 자체로 인해 고통을 받는 입주민들의 경우에는 그 소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만 합니다. 네. 네, 그런데 그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소음의 원인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 아래층이나 위층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소음이라는 것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데시벨도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 일률적으로 측정하기도 쉽지 않고 또 설사 일정 수치를 넘기는 소음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온전히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지 그것도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설사 피해를 입증했다 하더라도 도대체 얼마만큼의 배상을 해야 되는 거냐. 네. 근데 그것도 사실 원고가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금액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죠. 또 더군다나 요새는 보복소음 피해가 더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즉 소음을 내는 상대방을 향해서 너 당겨 봐라. 스피커 같은 기계를 오래 틀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보복소음 스피커 같은 경우도 인터넷 뭐 한 번만 클릭해 보면 엄청 검색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엄격하게 말씀드리면은 소음을 맨 측보다 보복 소음은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보복 소음 스피커가 좀 더 문제가 많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사실은 뭐 2차 피해든 무엇이든 그 관련성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네요. 그래서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건 딱 눈에 보이는데 1차 소음 자체의 피해를 입증하기가 쉬운 게 아니죠.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두 가지 정도를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이것은 그 단순 폭행과 층간 소음으로 인해 일어난 폭행 사건 좀 처벌이 다를 수 있는지 그거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뭐 단순 폭행이라는 것도 뭐 다 원인이 있는 거죠. 원인이 있는 건데 뭐 여러 가지 뭐 서로 간에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어떤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 생뚱맞게 때리진 않잖아요. 네. 다만 이제 그 원인이 이제 층간 소음일 수도 있는 거죠. 서로 이제 층간 소음으로 대화를 했는데 상대방은 내가 무슨 소음을 내느냐, 난 내지도 않았다, 뭐 다른 집일 수도 있다. 근데 왜 나한테 네.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근데 그 이제 다른 층간 소음 피해를 받고 계신 분은 계속해서 그 집에서 소음이 나는 걸로 생각이 됐는데 네. 이쪽에서 발뺌식으로 나와버리면은 그럼 그게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뭐 손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감정이 확 상해버리면. 그러니까 꼭 층간소음으로 인한 어떤 폭행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뭐 그 경계에서 참작은 되겠죠. 네. 왜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물리적인 행위로 먼저 나가신 분이 동기 어떻든 간에 네.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선은 뭐 어찌됐든 뭐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런 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국가적인 제도가 정비가 돼야 될 테고요. 예. 네. 그 말씀하신 중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 네네. 그럼 사실 이게 처벌에 있어서도 네네. 그런 정당 방위의 부분이 좀 참작이 되는지. 뭐 그렇죠. 우선은 이게 정당 방위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거를 이제 정당 방위는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직접 위협을 당했을 때 그에 따른 어떤 뭐 최소한의 반격 행위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그런 건 아니죠. 층간소음인지 뭐 층간소음이라 자기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네. 그 층간소음에 대한 뭐 자기 최소한의 반격 행위라고 보기는 그 폭행 행위가 보기라고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어렵긴 하지만 경우에 있어서는 뭐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벌금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왔을 때 재판부에서 법원에서 뭐 네. 그런 부분은 이제 그쪽에 소명을 하게 되면은 층간소음이 발생해서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그쪽 뭐 변호인이 또 설명을 하고 피고인 본인 설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이제 재판부도 고려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폭행은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겠지만 네네.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이 구제받을 방법이 정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 맞습니다. 그게 좀 그러니까 제도적인 어떤 보완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인들 간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아닌 말로 서로 이렇게 하다가 안 돼서 이제 확 터져가지고 이런 발생하니까 네. 그런 부분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정말 사회 변화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엔 내 삶과 맞닿아 있는 이웃과의 분쟁이기 때문에 처벌이나 과태료 이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 그 우리가 그 소음 발생이라든 이런 분쟁에 대한 부분을 처벌보다는 우선 거기에 따르는 우선 우리가 그 이해와 협력으로 이렇게 소통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그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우리 당국에서는 층간소음 민원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재인식을 필요로 하고 그럼 환경 분쟁 조정의 층간소음 민원 접수 시 빠른 현장 조사 그리고 중재, 정확한 중재 등의 처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우 수로 보면은 정신질환으로 이렇게 층간소음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중재하시는 분들이 그 보호자와 직접 빠른 대화를 통해 가지고 강제 행정 입원 조치 등 입원 병원 지정 등 그리고 일선 경찰 지구대에서도 악성 민원에 대한 빠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을 사료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그렇게 하고 좀 덧붙이자면은 네. 우리가 그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무조건 이걸 이렇게 그 뭐 사고 사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보도를 할 것이 아니라 네. 거기에 따른 보도하는 부분도 우리가 사회적 증거가 되고 이런 걸로 인해 악순환이 발생되기 때문에 조금은 자제를 우리가 보도를 할 때에 네. 과장된 보도보다는 적절하게 이렇게 우리 주민분들에게 조금은 약간의 이 피해에 대한 어떤 다른 제2의 효과를 없앨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조금
언론에서도 좀 중계를 좀 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네, 회장님께서 여러 장치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강제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앞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럼 법적 소송으로 가기 전에 저희가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소송으로 가기 전에는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회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어떤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라든지 그런 어떤 구제를 통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제 그 다른 쌍방은 한쪽이 대화를 거부해 버리면 자기는 안 가겠다 해버리면은 실효 조치가 안 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뭐 우리가 층간소음 발생하면 뭐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경찰이 와도 사실 와도 해줄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네. 또 그쪽에서는 왜 우리 집 아닌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네. 경찰에게 문도 안 열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에게 또 문을 열어줄 의무도 없고요. 네. 그쪽 집에서는. 그러니까 좀 아시는 분들 아예 문을 안 열어버려요. 네, 내가 왜 열어주느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사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경우에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면은 뭐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 갈 수밖에 없고요. 네, 다만 소송은 또 근데 갈등 해결한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게 소송을 가게 되면 결국 승패를 결정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승자와 패자가 구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뭐 그럼 쌍방의 갈등은 더 이상 해결이 안 되겠죠. 네. 위층 아래층 뭐 아래층 위층 사는데 소위 이제 원수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물론 소송 중에도 화해나 조정을 통해서 뭐 이렇게 좀 좋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는 있지만 뭐 그렇게 할 생각이 또 소송을 하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뭐 하지만 뭐 도무지 쌍방간 해결이 안 되면은 법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뭐 우리나라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네. 뭐 주먹이나 힘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개인의 분쟁도 분쟁이지만 건축 관련 문제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건축법 개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그 궁극적인 지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건물 건축 단계부터 설계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소음이나 소음에 대한 방음을 정확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그렇죠. 최선책입니다. 네. 최선책이지만은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보면은 공동주택 관리 주거 생활 같은 건물에서는 우리가 그 일반 생활하면서 이웃 간 공동 생활하는 입장에서 이웃 간의 어떤 정을 느끼고 이런 것이 많이 희박해졌습니다. 특히 그런 왜냐하면은 지금은 옛날과 달리 조금 개인성화되다 보니까 이 서로의 그 대화 단절이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우리가 그 공동주택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커뮤니티실을 이용한 그 아래층간 내지는 라인밀이라든지 이런 단위로 소수 단위를 구성을 해서 서로가 이해와 그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장면들을 자꾸 많이 만들어줘 가지고 이 주민 간에 서로가 얼굴을 익히고 네. 이렇게 해서 이웃 소위 말하는 이웃 사촌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화가 좀 반드시 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들을 좀 해야 할까요? 네, 우선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동주택 주거 생활에서 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금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층간소음 민원 문제를 적극 반영을 시켜서 개선을 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고 이를 위하여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의사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해야 됩니다. 네. 주민들 간의 만남의 장을 활성화하여 주민들 간의 의사소통을 많이 시키는 것이 개선책이 되었고 그리고 행정당국에서도 이를 개선하려는 의제의 수단으로 공동체 주거생활 민원 해결 정책 가버넌스를 형성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